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인 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때문에 EU, 독일 다툼. 독일 내무장관이 주장한 화웨이 배제 시 5G 지원 주장 반박 이달 중 보안 기준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화웨이 배제를 거부하고 있는 독일 내무장관인데요. 화웨이에 참여를 원하는 독일 내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물론 그 내부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이 안 나왔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단기적으로 화웨이에 참여 없이 우리가 독일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무엇인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것은 반대한다. 독일은 간첩, 방해 행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중국 공급자를 배제하는 것은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5년 내지 10년 지연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화웨이의 배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발언을 했죠. 이것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많이 발언을 따라 적었지만,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미국의 입김도 거부하고 있는 독일과 영국이라는 주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EU에서 독일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의견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EU 집행부가 되겠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 티에리 브루통 산업정책 담당관은, 그는 미넨에서 열리는 DLD 디지털 라이프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독일과 다른 국가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새로운 5G 테크놀로지는 이전 세대보다도 더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를 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5G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이 되죠. 그리고 IoT 기틀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정보 보안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엄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도 유럽에서의 5G 서비스 실시에 지연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물론 궤도에 있다. 우리는 5G 실시가 늦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그 절대로 이 5G 세대에서 유럽은 늦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엄격하게 한다고 하고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도는 더욱더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5년 내지 10년 정도 늦어질 것이며, 물론 비용은 더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인정을 하지만 5년 내지 10년이 늦어진다라는 그 말은 좀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에리 브루통 EU 산업정책관 담당관의 발언 의의를 한번 보면, 그의 발언은 독일 호르스트 제호프 내무장관이 발언한 중국 기업이 제외될 경우 5G 네트워크의 구축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이 늦어질 것이라는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라는 거죠. 현재 EU의 5G 실시가 늦지 않았고 후에도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티에리 브루통 EU 산업정책 담당관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분은 프랑스 EU 집행의원이죠. 그리고 전 경제장관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프랑스텔레콤 CEO이기도 하고 IT 전문기업이던 아트스의 CEO이기도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분은 그 IT의 전문가예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독일이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괴로운 독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독일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중국인데요. 중국은 독일에게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에 독일의 차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경고장을 보내고 있는 중이죠. 우컨 독일 주재 중국 대사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2,800만 대 중에 4분의 1인 700만 대는 독일 차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독일 차에게 으름장을 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독일의 시장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시장은 자동차 시장이죠. 자동차가 만약 중국에서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독일은 경제가 후퇴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제재하지 말자는 연정 파트너가 있는데 현재 집권당인 앙헬 마르켈 보스파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은 중국 화웨이 기술을 5G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런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제재하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심하게 받고 있는 미국의 압력도 있는데요. 메르켈 연합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화웨이 5G 장비 수입을 하지 말라고 미국의 거센 압력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EU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화웨이를 배제하자라고 더 이야기하는데 기술적인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죠. 전략적 기술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를 보면 되겠는데 불통 담당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EU가 전략 분야에서 국내의 대체 수단을 확보해서 기술적인 주권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 중인 EU를 또 보겠는데 불통 담당관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EU 가맹국이 5G 네트워크에 적용해야 할 보안 기준인 툴박스가 이달 안에 마련될 것이다. 누구든지 유럽에서 환영받을 것이지만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배경들에 대해서 그 유럽 업체가 있죠. 노키아, 에릭슨. 이 노키아, 에릭슨은 화웨이가 나오기 전까지 깃발을 날리던 업체였어요. 그런데 화웨이가 나오면서 이 유럽 시장에서도 밀리기 시작을 한 업체입니다. 자, 그래서 노키아와 에릭슨의 지지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유럽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의 5G 업체를 지지하며 보다 엄격한 보안을 설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화웨이와 ZTE 때문에 EU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노키아와 에릭슨을 보겠습니다. 그 노키아와 에릭슨이 EU 시장에서도 밀려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10년대 중반 중국의 화웨이와 ZTE가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등장을 했는데 유럽 기술 기업인 노키아와 에릭슨은 통신장비 시장에서 이때부터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 화웨이의 성장의 배경에 지식재산권 도용 및 기술 탈취 의혹이 있습니다. 중요한 화웨이 지식재산권 도용 및 기술 탈취 의혹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 2003년도에 시스코의 라우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화웨이와 사모펀드 베인 케미칼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3콤 인수 추진, 3콤이 되게 유명한 업체거든요. 이 네트워크 장비 업체인 3콤의 인수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업이었던 3콤을 중국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안보 위협이 따른다라는 미 재무부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인수를 포기. 자, 그리고 세 번째로 2014년 미 통신업계 4위인 T-모바일의 휴대전화 시험용 로봇인 태피의 영업기밀 탈취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취 의혹에 대해서 T-모바일은 소송을 걸었거든요. 소송을 걸어서 화웨이로부터 4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56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웨이 ZT를 제외한 안보를 위협하는 다른 중국 업체들도 이렇게 솔선천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틱톡, 동영상 공유 앱, 이거 되게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 제재가 점점 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까지 가해졌냐면 그 육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마라, 해군에서 사용하지 마라, 공군에서 사용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렉스마크, 이미징 솔루션 업체입니다. 레노버, 유명하죠. 인텔의 PC 라인까지 인수한 업체인데 PC 제조업체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죠. TCL. TCL은 대표적인 TV 생산업체인데 이 전자제품 제조사인 TCL도 눈여겨보고 있는 회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회사는 중국 정부 소유 또는 관련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이유로 안보에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로비단체가 포함한 그 화웨이의 기술력 부풀리기에 대한 지금 이야기인데요. 부풀려진 화웨이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5G 통신 장비의 3.5GHz의 기술력이 좀 많다라고, 뭐 통신업계 이런 쪽으로 이런 기술력에 부풀려져 있는 게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스트랜드 컨설트라는 회사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어요. 중국은 선전수를 활용해서 특히 화웨이 제품이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기자와 언론사로 하여금 유포시키는 데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소수의 언론사만이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누리는 특별 대우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처하게 되는 경영 환경을 비교 분석한 기사를 낸다. 단 몇몇 기업만. 그리고 부풀려진 화웨이 기술력이 퍼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적인 로비 단체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글로벌 무역 로비 단체인 GSMA, Global System for Mobile Association이라는 이 단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2019년도 6월 달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통신망에서 중국 장비를 뜯어 교체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면 유럽에 5G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62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며 18개월의 시간이 지체된다라고 이런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로 화웨이의 협력업체들의 자금 지원을 받은 서방 기술 매체들에 의해 널리 보도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그 EU의 집행관이었던 분이 특히 이분은 IT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5G 통신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5년에서 10년까지 늘려질 그런 시간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 독일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면으로 반박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5G 통신 장비를 또 선택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G 통신 장비를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백도어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을 한다면 모든 정보까지도 조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